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자율주행차 만들기예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키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립을 하여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도 알고, 그리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갖는 거죠. 여러분이 산 키트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품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립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완성을 하는 거죠. 먼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순서는 이제 이렇게 DC 모터 쪽을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그 DC 모터랑 이제 요 브라켓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본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항상 유의할 거, 요 줄 있는 부분, 전선이 있는 부분이 몸체 요 안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브라켓도 안쪽, 이 전선이 있는 쪽에 달아주도록 하고, 그 반대쪽에 바퀴를 달아주죠. 그러면은 전선은 안쪽으로, 그리고 바퀴는 이 바깥쪽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바퀴도 달아주죠. 뒷바퀴는 앞바퀴와는 다르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하나만 달아도 돼요. 그리고 요 금색 서포터들을 4개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뒤쪽에다가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달죠. 네, 스위치. 그 스위치는 전선 연결하는 부분이 요 바깥쪽으로 나와야지 이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브레드보드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배터리 팩, 자, 뒷부분, 요 뒷바퀴 위쪽에다가 붙여주면 되죠. 이때 전선은 요 안쪽을 향해서 배치를 시키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여러분이 브레드보드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요 바깥쪽, 반대쪽으로 전선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와 오토 드라이버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여기 하나 서포터, 이쪽 반대쪽에 서포터 이렇게 2개를 달아가지고 본체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쪽 구멍에 요 나사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사를 요 구멍에 맞는 조금 더 이 머리가 작은 애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살짝 삐딱하게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살짝 삐딱하긴 했지만은 연결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두이노와 그다음에 서포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본체 위에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도 요 적절한 구멍에다가 서포터를 껴가지고 이렇게 양쪽 적당한 위치에다가 장착을 해주는 거죠. 아두이노는 이쪽 그리고 저 뒤쪽에다가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뒷바퀴 쪽이고 이렇게 각각의 위치 여러분이 잘 보고 장착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터 드라이버는 요 바퀴 2개랑 연결이 될 거고 또 이 아두이노는 여러 가지 전선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이 모터 드라이버가 있고 이쪽 앞쪽에 아두이노가 있고 요 가운데 사이에 이제 브레드보드 빵판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빵판은 이제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이프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네, 초음파는 앞쪽에, 얘가 눈이니까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죠. 또 앞에 먼저 서버모터를 지지할 수 있는 그 서버모터 브라켓을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서버모터를 그 브라켓에 껴주는 거죠. 네,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가 관건이었죠. 초음파. 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초음파 센서에 그 나사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그때 얘기했던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초음파를 요 브라켓에 끼는 거는 쉬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이고 어려운 게 요 날개랑 그쵸 날개랑 요 브라켓을 연결하는 거 그게 어렵다는 말이죠, 지훈이. 네, 사실 이거는
진짜로, 다른, 아이고야. 어머, 물집 잡혔어요. 네. 근데 나는 왜 잘하지? 저는, 저는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런가? 이게 여러분 좀 힘을 쓰면은,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브라켓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 이 날개를 배치를 시켜야 되죠? 아, 네, 맞아요. 구멍을 뚫어버릴 기세로 엄청 세게 하면은 이게 가능해요. 얘가 너무 힘써서 날개가 휘었어요. 어우, 다들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네. 사실 이 나사, 요 말듯이 요 뾰족한 나사, 네, 요 뾰족한 나사, 요 뾰족한 나사가 진짜 들어가요. 네, 요 뾰족한 나사. 네. 그래서 이 날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네, 날개가 들어있는 이 주머니에 이 뾰족한 나사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사 말고 그 뾰족한 나사, 끝이 뾰족한 나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잘 맞추고, 이렇게, 네, 구멍을 잘 맞추고, 그리고 누구 표현대로 뚫어버릴 기세로, 뚫어버릴 기세로 돌려주면은 되죠. 물론 처음에 집어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만 좀 집어넣어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어, 얘가 가장 챌린지하죠. 네, 챌린지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아이고야. 그렇네요. 오늘은 저도 잘 안 되네요. 손이 약간 미끄러운데. 초음파 센서는 원래 구멍에 헐거워지게 껴지는 건가요? 그게, 요렇게 말하는 건가요? 요렇게? 요거? 이렇게 끼는 거? 사실 이건, 네, 원래 이렇게 껴지는 게 맞고, 뭐, 저는 그렇게 헐렁하지는 않은데. 제 거는 별로 안 헐렁한데요? 이렇게 해도 안 빠지는데? 오, 저는 하나도 안 헐렁해요. 근데 되게 꽉 붙어 있어요. 만약에 얘가 너무 좀 헐렁해가지고 빠질 것 같다 이러면은 뭐 테이프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빠질 정도로 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어, 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살짝 테이프 같은 거를, 아니, 요 위쪽 같은 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살짝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빠지면은 좀, 특히 여기 이제 전선들이 연결되면은 더 잘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좀 테이프 같은 거라든가, 뭐, 보조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나는 정말 너무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네. 지금 이게 좀 들어갔는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꾹꾹 누르면서 돌리면은 잘 들어가요. 약간 저는 이미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음.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가장 좋은 요령은, 음, 일단 첫 번째로 얘가 구멍이 이 나사로 인해서 조금 넓어지면은
좀 더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초음파 이렇게 브라켓하고 그 날개를 같이 놓고 넣기가 어려우면은 따로 먼저 이렇게 구멍을 좀 넓혀 준 다음에 연결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구멍이 좀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들어가기 더 쉽거든요. 그래서 브라켓 빼고 이렇게 날개랑 요 나사만 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힘을 줘가지고 넣어보.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 브라켓이 있어야지 좀 더 지지가 돼가지고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잘 넣는 요령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거 한쪽 끝을 바닥에 이렇게 딱 지지를 하고 굳건하게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멍에 맞춰서 나사가 뾰족하니까 그 뾰족한 끝을 초음파 날개 그 구멍에 맞춰요. 그러면 이게 뾰족하기 때문에 간에 달해가지고 그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고정을 잘 시켜주면은 살짝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이게 고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돌리기가 쉬워져요. 네, 이거를 꽉 붙잡고 한쪽 끝을 브라켓 한쪽 끝을 이 바닥에 딱 지지를 한 다음에 얘가 제가 이렇게 볼까요? 아이고 보였나?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한쪽 이 브라켓 이 한쪽을 이렇게 잡고 한쪽은 이렇게 바닥에 놓고 딱 지지를 한 다음에 굳건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네, 좀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래요. 음. 뭐청 하기 저도 약간 손에 물집 잡히고 있긴 한데 잘 안 되면은 좀 아빠나 오빠한테라도 좀 해달라고 네, 얘기를 해보세요. 좀 힘센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네, 이 부분만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얘랑 서브모터가 연결할 때예요. 이 날개랑 서브모터가 이제 딱 연결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가운데 구멍에 맞춰서 서버모터 이렇게 껴지게 됩니다. 이때 서버모터를 먼저 이 0도로 확실하게 그 세팅을 해뒀고 이제 우리가 코딩해서 할 텐데 얘를 0도로 먼저 그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0도일 때 서버모터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앞에 뭐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서브모터 0도인 것만 세팅을 하고 그때 이제 이 초음파의 브라켓 센서를 이렇게 0도일 때 옆을 보도록, 네, 0도일 때 90도, 네, 이쪽 오른쪽을 보도록 장착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0에서부터 180도를 할 때 얘가 이렇게 반대쪽까지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0도일 때 내가 이렇게 앞을 보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0도에서 180도니까 뒤를 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0도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옵션을 또 좀 다르게, 그러니까 코딩할 때 옵션을 좀 다르게 주던가, 이렇게 좀 그때 자기가 조립한 거에 맞춰가지고 코딩을 좀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초음파가 얘가 머리를 이쪽으로,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안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주의해서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그때 말했지 좀 이상적으로는 원래 요 서브모터랑 회전 날개가 이 나사로 연결되는 게 더 이상적이에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헛돌지 않고
잘 맞춰서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서버 모터가 0도일 때 회전 날개가 딱 옆에 이렇게 90도를 보게끔 잘 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브라켓을 연결을 해줘야지 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안 그러면 계속 풀렀다가 꼈다가 풀렀다가 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굳이 나사를 연결하지 않고 이 브라켓을 그냥 이렇게 여기 날개를 그냥 바로 끼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는 했어요.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 나사 돌릴 때 가뜩이나 잘 안 들어가는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가운데 나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는 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서버 모터에게 끝부분이 날카로운 볼트를 써야 되고 체결 구멍이 작기 때문에 힘을 주면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요 나사, 요 볼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넣어도 괜찮아요. 네, 이게 뭐 꼭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얘가 이젠 너무 헐렁하지 않게끔 만 잘 연결이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아직 너무 헐렁거려. 그러니까 못이 마모가 된 거예요? 참 추가 못이 더 있으면은 좋긴 하겠는데 이런 뾰족한 못, 네, 이런 뾰족한 볼트를 더 구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못을 교체해가지고 넣어도 좋으니까. 아,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끝까지 넣으면은 이 모터가 돌아갈 때 약간 네, 이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옆으로 될 때. 근데 꼭 걸리지는 않는데. 네, 저는 끝까지 다 넣었지만은 얘가 꼭 걸리지는 않습니다. 안 빠져? 아, 참, 진퇴양난이군요. 참, 그렇네.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양쪽에 두 개를 넣는 거니까, 이 반대쪽을 꽉 넣게 되면은, 이 다른 쪽이 조금 헐렁해도 고정이 잘 될 거예요. 지훈이. 두 개 다 넣었어요? 구멍이 두 개니까, 어느 한쪽을 끝까지 쭉 넣으면은 다른 한쪽이 살짝 덜 들어갔어도, 둘 다? 둘 다? 뭐 어떡해? 날개를 다른 날개로 바꿔보세요. 꼭 이 일자 날개 말고 일자 날개로 인해서 이제 잘 안 됐으면은 요 십자 날개? 있어도 사실 괜찮기 때문에 뭐 십자 날개를 넣어가지고 뭐 연결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훈이,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일자 날개 포기하고 십자 날개, 십자 날개를 써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한번 십자날개를 좀 시도를 해보세요. 그 나사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볼트만 있으면은, 볼트만 더, 뾰족한 볼트만 여분이 더 있으면은, 그냥 일자날개 포기하고 요 십자날개에다가 볼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브라켓에 연결을 해도, 아, 브라켓이 또 안 빠지는구나. 아, 네, 답이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 테이프를 붙여야 되나? 요 위에 한번 뭐 테이프를 살짝 붙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약간 헐렁하다고 하니까 요 위쪽에다가 네, 살짝 뭔가 테이프를 좀 붙인다던가 고정을 시킬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모양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를 우리가 만들죠. 지난 시간에 회로도도 살짝 설명을 했어요. 회로도를 만들 때, 이 강의 노트에 있는 순서대로 연결을 하시면은 좀 더 복잡하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이 9V까지 연결을 해야지 아마 차가 잘 작동을 할 거예요. 이 9V가 없으면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우리가 그 서버 모터나 DC 모터 돌릴 때도 추가 배터리 팩이 없으면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팩만으로도 부족하고 워낙 모터가 많다 보니까 9V짜리 하나 더를 연결을 하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리고 디지털 핀은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기본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참조하지 말고 요 앞에 거 참조하라고 했어요. 얘는 9V가 없는 그런 회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먼저 이제 그라운드를 우리가 연결을 하죠. 네, 그래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할 때 배터리의 그라운드가 연결되면은 얘는 스위치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이제 이 회로가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선과 그 다음에 요 스위치가 이렇게 함께 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가 있는 요 일렬의 구멍들의 모터 드라이버의 그라운드 그리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를 먼저 연결을 해봐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에 이제 플러스와 배터리의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를 먼저 연결을 해보는 거는 부품을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대로 회로가 완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것저것 다 연결을 했는데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를 문제 피로도에 어디가 문제인지 찾으려고 할 때 되게 난해해지겠죠. 따라서 모터 드라이버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끼리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모터 드라이버에 불이 켜지면서 이 스위치 온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예 모터 드라이버가 어디 갔지? 네. 꼭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온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모터, 왼쪽 모터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대로 하면 안 돼요. 검빨검빨이어야 되죠. 검빨검빨. 요 위에 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죠? 네. 여기서부터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 그림처럼 연결을 하면은 나중에 코딩을 할 때 반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서 검빨검빨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검빨검빨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가지고 또 제대로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빨검빨로 연결을 모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꼭 어디다가 적어 놓든지 확인을 해 놓는 게 좋죠. 각각의 모터나 초음파가 몇 번 핀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에 쓸 수가 있으니까. 모터 A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 모터 B는 이제 9번, 10번과 연결을 할 거고 다 물결무늬 핀이 되겠죠. 네, 초음파는 이제 에코는 3번, 트리그는 4번. 네, 그리고 서버 모터는 11번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 제 회로도에서의 예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부분을 디지털 핀 연결을 하는 거죠. 아까 5번, 6번, 그리고 9번, 10번이었죠. 근데 얘는 왜 9번, 10번인데 여기 이렇게 됐지? 참, 네, 희한하네요. 아, 네, 희한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A, B,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모터 드라이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터 드라이버는 따로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봤으니까 이 아래쪽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처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이 A고 위쪽이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A 부분은 5번, 6번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 윗부분은 이제 9번, 10번에 연결을 하겠죠. 이 그림은 약간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래쪽은 5번, 6번, 위쪽은 9번, 10번. 그러니까 9번이면은 사실 이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해당 번호의 디지털 핀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뜻이 꼭 물결무늬 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V짜리,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9V 이런 거는 나중에 연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9V는 이쪽 미니 브레드보드 요쪽, 네, 그러니까 배터리들을 한쪽에 모으는 거죠. 배터리는 스위치를 온 했을 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 스위치 쪽, 네,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이제 플러스는 요 아두이노에 플러스 VCC, 네, 이것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의 5V와 그다음에 GND를 연결하는 거. 아두이노의 5V는 이쪽으로 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GND는 이쪽으로. 나중에 여기다가 다 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GND는 이쪽으로 지금 연결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브 모터를 연결해줘요.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 이제 VCC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죠. 그 서브 모터의 그라운드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이 서브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게끔 해주는 회로도예요. 그다음에 플러스는 이 배터리, 네, 배터리 있는 부분. 그래서 배터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가 지금 모여 있죠. 모터 드라이브에 하나 들어가고 서브 모터에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서브모터에서 그라운드는 나와가지고 이제 아두이노 그라운드로 빠지게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V짜리가 서브모터를 돌리겠네요. 네, 서브모터를 연결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5V는 얘는 왜 이쪽에 가 있지? 아마 초음파 센서를 연결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볼까요? 네, 초음파 센서가 그라운드, 요 아두이노 있는 요 그라운드로 가고, 맞네요. 초음파 센서가 이제 그 아두이노의 5V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두이노의 5V가 초음파 센서를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5V 있는 요 손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서, 초음파 센서는 그렇게 많은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네, 아두이노의 5V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배터리들은 이제 모터 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에코나 트리거는 각각의 디지털 핀, 네, 연결을 해주죠. 에코는 아까 우리가 3번, 그리고 트리거는 4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 서버모터는 아까 몇 번이었지? 서버모터는 10번, 네, 10번 핀에 연결했네요. 서버모터는 10번 핀에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0번? 아까 여기서 9번, 10번 아니었어? 여기가 9번, 10번이니까 10번 연결하면 안 되겠네요. 얘는 11번, 네, 11번. 강의노트가 왜 이래? 네, 그래서 서버모터는 11번, 네, 11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젠 다 회로 연결이 끝난 거죠. 네. 회로 연결이 끝나면은,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코딩을 하는 것은 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이와 같아요. 자,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앞으로 갑니다. 네, 앞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감지가 되면은 이제 머리를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번씩 돌려가지고 왼쪽에 장애물 거리 한번 확인, 오른쪽으로 장애물 거리 한번 확인, 그 다음에 이 양쪽 중에서 더 장애물과의 거리가 먼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게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원리가 돼요. 그리고 그 원리로 우리가 이제 얘를 코딩을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은 어쨌든 얘가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DC 모터를 돌리는 코딩은 예전에 모터 연결하기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멈추는 건 당연히 0일 거고, 그다음에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를 다 이렇게 적절하게 코딩을 해주는 거죠. 이 숫자는 여러분 무시하세요. 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여러분의 자율주행차에 맞춰서 숫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 정도는 넣어줘야지 내 바퀴가 잘 굴러간다. 그럼 양쪽 다 200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양쪽 바퀴가 이 굴러가는, 네, 이런 속도라든가 이런 게 살짝,
똑같지 않더라.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200, 한쪽에는 255 이렇게 다르게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양쪽 바퀴가 똑같이 잘 꽉 껴져서 연결이 되면은 똑같은 숫자를 넣어줬을 때 똑같은 속도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 번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율주행차 바퀴를 보고 내가 똑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똑같은 속도로 양쪽이 돌아가는지, 만약에 차글작 속도의 차이가 있다. 내가 똑같은 숫자를 줬을 때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양쪽 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핀에 그 숫자를 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가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터 연결하기를 할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예시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거리 합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제 거리 평균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자,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는 초음파 센서죠. 그리고 초음파 센서 내가 연결한 그 트리그와 에코핀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합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거리만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해가지고 더 정확성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가 한 번 거리 잰 거, 이거는 한 번은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10번을 반복 측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 값으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뭐 10번 아니라 난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뭐 20번, 30번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릴 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 거죠. 평균은 거리 합 10번 측정한 거를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리 평균을 구하고 다시 거리 합은 0으로 해서 네,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리 구하기라고 하는 함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함수를 쓰는 거죠. 만약에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일단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왼쪽과 오른쪽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먼저 멈췄다가 장애물은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초음파로 측정한 그 거리의 평균이 만약에 20보다 작게 됐을 때 20이라고 하는 거리보다 작더라 이러면은 일단 멈춰야겠죠? 네, 멈추기. 그다음에 살짝 기다렸다가 왼쪽을 확인하고 오른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90도를 보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 90도를 설정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도가 이렇게 앞을 보는 거죠. 0도가 이제 가장 이 오른쪽 옆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돌아서 90도가 앞이고 이렇게 돌면 180도가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앞을 90도를 본 다음에 뒤로 살짝 움직였다가 이제 방향을 정해가지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동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뭐 뒤로가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여러분의 자동차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코딩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 확인하는 거는 약 20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도에서부터 20도 이렇게 살짝 돌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 평균 오른쪽 거리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150도 똑같은 각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측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리를 구해서 그거는 왼쪽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리와 왼쪽 거리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왼쪽이 더 크면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더 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네 그런 원리가 돼요. 또 사실 얘를 20도로 했으면은 얘는 160도여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코딩이 또 여기서 0도부터 20도니까 이 방향이 지금 이쪽 가장 이 오른쪽을 본 거부터 20도죠. 네. 그랬을 때 이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또 같은 각도만큼 내가 왼쪽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160도여야지 180도에서 160도 빼면은 20도. 이렇게 20도니까 같은 각도의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것도 사실 여러분의 차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20도가 아니라 뭐 25도라던가 뭐 30도 이게 더 나의 차에는 적절한 숫자다. 그러면은 그렇게 숫자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말듯이 여기 숫자들은 다 한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 코딩을 보고 코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의 차에 가장 잘 맞는 숫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거리 평균 20도 그래요. 만약에 이 예시는 20이긴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15라던가 10이라는 숫자가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뭐 장애물을 인지하는 거리가 한 10 정도 됐을 때 멈춰서 오른쪽 왼쪽 확인해가지고 더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또 움직이는 방향 정하기 여기서의 또 문제는 같을 때가 지금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같을 때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게 나왔다.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같게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더 추가로 해보시면 좋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왼쪽, 오른쪽 거리가 같을 때도 그러면은 뭐 왼쪽으로 가게 만든다던가 양쪽에 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차가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헤매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각각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함수만 호출을 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리를 구하고 있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도록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구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가 만약에 장애물을 만나면은 네, 오른쪽 왼쪽의 판단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뭐요 순서가 바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앞으로 가게끔 만들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도록 코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다 하고 나면은 이거를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두이노랑 컴퓨터를 이 USB 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켰었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굴러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 이 아두이노 자체로만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얘를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뭔가 아두이노 모드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아두이노에 업로드. 네, 펌웨어 업그레이드만 단순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볼까요? 네, 아두이노 모드를 선택을 해서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제 엠블럭 보여요?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흔히 많이 보는 모습은 이 친숙한 이 모습이죠. 이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습일 거예요. 근데 내가 편집에 가서 아두이노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두이노 모드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 모드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 프로세싱 스케치에서 봤듯이 이 블록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블록 하나하나는 사실상 그 뒤에는 이렇게 C 언어로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블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내가 만든 그 코딩이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눌러주면은 이제 아두이노의 이 프로그램 내가 짠 코딩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끔 엠블럭 5 할 때, 네, 5 할 때 라이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업로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라이브는 말 그대로 내가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라이브일 거고, 업로드는 아두이노에다가 아예 그 코딩을 넣어주는 거야. 얘도 하나의 컴퓨터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그 코딩을 작동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와 연결을 떼도 얘는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아시겠죠? 원리를. 예전에 우리가 스케치 할 때도 스케치는 아예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쵸? 먼저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했죠. 그러면 업로드 하면은 내가 이 컴퓨터에서 깃발 누르지 않아도 그냥 얘가 알아서 막 작동을 했어요. 네. 뭐를? 이 아두이노 모드? 네, 여기 지금 이 강의 노트에도 사실 나와 있죠. 네, 강의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지금 제가 아두이노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뜬 건데 모드는 이제 당연히 아두이노로 선택되어 있고 연결도 내가 시리얼 포트에 해당하는 그 포트에 얘를 연결을 미리 해 놔야겠죠. 업로드 할 때는 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편집에 가서 요 아두이노 모드, 네, 요 아두이노 모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네. 뭐 스테이지 레이아웃을 숨길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것은 어쨌든 아두이노 모드 이렇게 뜨게끔 네, 하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블록 코딩한 거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이 되어가지고 보여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여기서 아두이노에 업로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있던 코딩이 이 아두이노 안으로 이 USB 연결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얘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코딩 내가 한 것이 컴퓨터와 연결을 끊더라도 아두이노 혼자서 알아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왠지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막 삘이 살짝 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오늘 최대한 열심히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어, 네. 저도 약간 그동안 조금 네, 우리 스케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서 컴퓨터 연결을 끊고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컴퓨터 연결을 끊으면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또 불상사가 막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아두이노 연결을 이 USB로 한 다음에 노트북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자율주행차를 굴러가게끔 만드는 막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가지고 얘가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더라도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저에게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거 대면 평가해야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마구마구 들고 있습니다. 네, 대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24일 날 아예 대면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면은 다음 주에 대면 평가를 하면 좋은데, 네, 16일까지 좀 스케줄을 생각해 볼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코딩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립을 다 한 학생은 회로도랑 코딩을 하시면 되고 아직 조립을 다 못했다. 그러면은 조립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 마지막에 이 부분을 참조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자율주행차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9V를 써셔야 됩니다. 이 서버 모터랑 그리고 DC 모터가 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특히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끊임없이 얘가 계속 거리를 측정하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 달릴 때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차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요.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고볼트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볼트를 장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추가로 뭐 잘 움직이지 않아서 바꾸려고 하면은 회로도나 이런 걸 다시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고볼트 연결할 거를 생각해 두고 회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자율주행차를 이렇게까지 완성하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설명서를 따라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차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가끔 좀 종종 종종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 가장 빈번한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초음파 센서랑 날개 연결할 때 그 회전 각도를 0도로 세팅했을 때가 요 가장 이 오른쪽 90도를 보고 있을 때여야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차 바퀴. 네, 차 바퀴 이 디지털 핀 연결하는 거를 건빨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연결해가지고 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종종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핀을 뭔가 바꿔서 달았다. 라던가, 아까 바퀴 이 굴러가는 숫자, 네, 이런 거, 숫자도 적절한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코딩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숫자들, 네, 거리 평균을 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차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계속 조립할 친구들은 조립을 하고, 그리고 회로도랑 코딩을 할 친구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도 갔다 오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뭐 좀 어렵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그동안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파이팅! 네. 파이팅! 이 자율주행차 굉장히 챌린지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네, 챌린지예요, 챌린지. 네. 그리고 말했듯이 복불복, 이런 것도 좀 있고. 이 하드웨어가 항상 그래요. 하드웨어가 항상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는 웬만해서는 복불복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만든 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보통은 작동을 하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면 나의 코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디버깅을 해가지고 내 코딩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내가 분명히 다 잘한 것 같은데 근데도 뭔가 잘 작동하지 않는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에서는 잘 작동을 했는데 왜 학교에 갖고 오니까 갑자기 잘 안 되지?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빈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 32번 2페이지나 아니면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이 모터 드라이버랑 디지털 핀 있는 거, 요 그림은 똑같이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터 드라이버의 요 초록색 부분도 건빨건빨로 연결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모터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봤어요. 제가 추가로 모터 연결하기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가 모터 연결하기 할 때, 저 모터 연결하기 여기 보이죠? 보였을 때 위에서부터 이게 건빨건빨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항상 건빨건빨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A의 1A는 5번, A의 1B는 6번, 그리고 B의 1A는 9번, B의 1B는 10번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이 그림을 딱 참조했을 때 위에서부터 건빨건빨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다 지금 글씨가 써져 있죠. 그래서 요 아래 A 모토에 해당되는 거에서 1A 위에 있는 거 그쵸? 요게 5번 밑에 있는 1B는 6번 그 다음에 위에 봤을 때 B의 1A 그쵸? 요게 9번 요거는 10번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코딩을 한다고 할 때, 제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코딩을 해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앞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뒤로 가고 싶을 때는 반대로 코딩을 하게 되는 거 다 모터 연결하기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 드라이버 연결한 이 연결선들은 이 그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지 말고, 네, 본인이 스스로 모터 드라이버의 글씨를 확인을 해서 적절한 디지털 핀 숫자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는 11번에 연결을 하면 되죠. 네. 꼭 11번이 아니더라도 물결무늬 핀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5, 6, 9, 10이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물결무늬 핀은 3번과 1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DC 모터를 5, 6, 9, 10에 연결을 했으면은 나머지 3번 또는 11번에다가 서버 모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 모터를 구동하는 어디 갔냐? 서버 모터 구동하는 핀도 내가 연결한 숫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항상 평가는 두 가지로 합니다. 기술적 평가와 예술적 평가. 그래서 기술적 평가는 여러분이 자율주행차를 잘 조립을 해서 이게 잘 구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기술적 평가가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예술적 평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만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에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 네, 어떤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예시로 제가 작년에 했던 아이들이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갑자기 뭐지? 네, 갑자기 네, 잘 안 됐네요. 파일이 없다 그러지? 잠시만요. 네,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네, 얘가 USB가 좀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테마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네. 물론 작년에는 이 프로젝트여가지고 조금 더 잘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거. 그래서 만약에 17년 이야기를 생각이 안 하고 좀 다른 의견이 관련해서 바꾸고 하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 브랜드 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머니는 간장새우를 좋아하셨던가? 뭐 아무튼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간장새우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뭔가 이제 초밥 네일을 따라가는 얘는 지금 되게 따라하면서 할까 하고 이거 따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높이 정도. 네. 그거 좀. 손 안 나오게 앞에만 찍고 있어봐. 꼬리. 네, 이렇게 간장까지 가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예시로 제가 몇 개만 지금